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스톱 쇼핑 염두, 배국으로 증액을 한 것 같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 관세를 통보한 데 이어가지고는 어제, 그러니까 8일 날 국방 지출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래. 그러고는 여기 보니까 100억 달러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소개하면서 나는 1년에 100억 달러야. 13조야. 13조 7천억 원. 13조 저 7천억 원을 주려고. 와, 100억 달러가 13조다. 100억 달러가 13조야. 13조 몰랐네. 13조 7천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내년부터는 민생지원금 지원 못하겠네. 야, 13조면 진짜 엄청난 금액이다. 매년 저걸 줘야 되는 거야. 13조씩. 좀 과하다. 그렇지 않아요? 강한 것 같아. 13조면은 과하다. 쟤도 또 일단 부플러스 이야기 하는가 보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멤버십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회원으로 안 막아놨네요. 다 먹었니? 자. 야, 13조면은 엄청난데? 매년 13조씩 줘야 되는 거야. 13조 7천억이야. 여러분, 회원제로 내가 막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안 했어. 일단은 구독자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원래 회원제야. 멤버십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야박하죠. 그런데 오늘 내가 늦게 뭐라 그럴까, 회원 가입하신 분들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너무 늦게 올리는 바람에, 그래서 일단은 구독자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야, 근데 13조 7천억 원이야. 엄청난 것 같아. 예전에 50억 그랬던 것 같은데, 50억도 와 상당하다 그랬는데, 근데 100억이 아니 100억이 아니라 100억 달러가 13조다 그래. 13조 7천만 원. 저게 달러가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지금 원 달러 얼마지? 한번 보자. 달러를 확인을 해봐야죠. 1377원이네. 1377원. 근데 내려가노. 자, 여기는 먹방 뉴스랍니다. 주중에 6시에 하는 먹방 뉴스예요. 오늘 까메오 출연 아니야. 내려가. 13조 7천억 원에 그 다음번에는 민생지원금에 얼마가 지출된다고 그러더라. 이것도 몇 조 되지? 16조 그러던가? 아니야, 6조 그러던가 모르겠다. 한번 보자. 야, 세금을 어디서 얼마나 뜯어낼까? 민생지원금. 하면은 이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의 소비 쿠폰을 주면은 30조 5천억 원이야.
이 보니까 정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천억 원의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고, 그 다음번에는 또 20조 2천억 원의 추경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고, 국세 수익 감소를 고려해 10조 3천억 원의 세입 경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음, 일단은 민생지원금 1인당 최대 52만 원이야.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기초수급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1인 거의 뭐 90 몇만 원 받더라고. 그러면은 최저의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도 기초수급자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돈을 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안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저기서 민생지원금 중에서 52만 원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은 기초수급 금액이 아니야 90 몇만 원 아니었던 것 같아. 70 몇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여기 보면 있어. 76만 5,444원이야.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1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중위소득을 239만 2,013 원이야. 여기서 32%를 지급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76만 5,444원이야. 플러스 52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140몇만 원, 거의 150만 원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국민연금 최저 6만 5천 원인가 내는 사람보다도 기초수급 받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정부의 돈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는 사람보다도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뭔가 아이러니한 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더 재밌는 거는 2인 가구는 125만 8,451원이야. 와, 저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낸 사람보다도 안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문제가 많지. 응?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태클 그는 사람들은 민생지원금도 받고 기초수급도 받는 사람들인 거야. 짠. 열심히 돈을 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는 누가 불이익이다. 열심히 돈을 내고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들만 손해다라는 거지. 불평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맛있다. 오늘 셀몬을 구웠답니다. 애가 있어가지고는 셀몬을 구웠죠. 옛날 같았으면 이거 한 덩어리 구워가지고 내가 혼자 다 먹었을 건데. 아낀다고 반. 야, 집 있고 통장에 돈 조금 있으면은 기초수급도 못 받아요. 네 돈 네가 써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기초수급비 받고 난 다음에 그 돈 다 써야 되는 거지. 통장에 저금이 되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 받는 것도 머리 아프겠다. 뭐 어차피 그거 받아가지고 다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음. 와가지고는 이상한 소리 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봤을 기초수급 받는 사람이야. 김건희 저 사람 내가 글을 지웠는데 그 사람도 기초수급 받는 사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 맞지? 아직 거기 있을까? 아무튼 그렇다 그러네요. 새 정부 30조 5천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의 15만 원에서 50만 원 소비 쿠폰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비 쿠폰 저거 별론 것 같아. 예. 소비 쿠폰은 진짜 별로다.
그리고 또 보니까 봐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열심히 빚 갚은 사람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저게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다 먹여 살려준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진짜. 기준이 뭘까? 나이도 있을까? 저기에 기준이.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러네요.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김병기 그러네. 단독이야. 스카이데일리 김병기 아들 국정원 특채 그러면 홍장원 개입 끝나지 않는 진실 찾기. 그런데 이게 뭘까? 이게 언제적 뉴스지? 2016년 7월 10일 10월 4일. 그러니까 7월하고 10월 사이 특별 채용 형식으로 임용이 되었다라는 것 같은데 뭘까?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불거졌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 국가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그러네요. 2018년도에. 2018년도. 자, 끝까지 듣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듣고. 근데 김병기 저 사람은 아들 특혜 저기 뭐지? 특혜 채용 그러네. 국가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봐. 김병기 저 사람 계속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뭐 빨리 깜빵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굉장히 정빈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네. 맞을까? 쭉 한번 읽어봐야지. 그동안 알려진 것은 김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을 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을 했고 웬만하면 필기는 다 붙잖아. 그렇지 않나? 그리고 2017년 3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 현지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 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전형으로 국정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다. 그래요. 와, 축하받을 일이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라고 적혀있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난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저 사람이 나오길래 누구지 싶어가지고는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는데 저런 내용이 있더라고. 여기는 저녁 먹방 뉴스는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회원들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멤버십 회원 그걸 늦게 올리는 바람에 그냥 구독자분들 채팅창에 글을 올릴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정숙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김병기 저 사람이 저렇다라는 거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야. 쭉 보면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2018년 7월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가지고는 압박한 증거가 나오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 감옥에도 가겠다라면서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네. 그렇지. 정빈한 사람인가 봐. 여기 되어 있네요. 여기. 자, 또 쭉 또 보면은 스카이 데일리가 복수의 국정원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는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2016년 10월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홍장원과 기조실장이 압력을 행사해 탈락자를 특별 채용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네요. 특별 채용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 보니까 쭉 다시 읽어보면은 2016년 10월에 그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홍장원과 기조실장이 압력을 행사해가지고는 탈락자 그러니까 누구 김 의원 아들 이 사람을 특별 채용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7년 3월에 채용됐다는 기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라고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정국이었다. 그 당시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아, 스카이 데일리가 조금 불리해지지 않을까? 나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조금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것도 뭐 기자가 적은 거니까 기자의 본분 이러면서. 자, 그 다음번에 또 계속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저분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아, 이런 기사가 있길래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읽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이 2016년 총선에 당선된 후에 벌어진 일이다. 김 의원 아들의 특별 임용 반대하던 감찰실장이 2016년 5월에 물러나자 탈락자인 김 의원 아들에 대한 특별 채용이 다시 추진됐다는 것이다. 여기요. 재밌는 뉴스죠. 자, 그 다음에 또 쭉 보면은, 그는 김 의원이 기무사를 압박해 아들과 관련해 셰평을 다시 쓰게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임용했다 그러네요. 그런 소문도 바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력 사원 임용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어 당시 감찰실장과 홍장원은 이 문제로 상당히 다퉜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다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리고 감찰실장은 홍장원의 육군 사관학교 선배다. 한겨레는 2016년 총선에 당선된 김 의원이 2014년 국가정보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 떨어진 자신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정언이 나왔다고 2018년 7월 10일 보도한 바 있다. 쭉. 자, 뉴스는 그 외에 또 뉴스를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디 갔지? 여기 카피 페이스트 데일리 스카이 데일리 뉴스. 그 다음 번엔 다 안 읽어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계속 나와가지고는 여기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스트롱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굉장히 청빈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한번 찾아봤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뭐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 가지고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빨리 깜빵에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 김병기. 그렇게 뭐 깔끔한 사람도 아니네. 보니까 아들하고 연루가 뭐가 되어 있네. 그렇잖아요. 권력 남용이네. 본인도 그럼 그닥 뭐 깔끔하지도 않구만. 그렇지 않아요? 지나간 뉴스예요. 김병기 저 사람이 나오길래 나는 뭔가 싶어가지고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 뉴스도 그렇고 자꾸만 저 사람이 빨리 보내야 된다. 1분이라도 뭐라 그러더라? 음, 빨리 깜빵에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어디 갔지? 아까 전에 내가 금방 봤는데 어디 있더라? 보자. 없네. 금방 봤는데 김병기 그러면서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한 여기 있네. 김병기 조폭 두목처럼 파렴치 윤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한대 이렇게 돼 있네. The Fact News예요. 이러길래 나는 진짜 청빈한 사람인갑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조폭 두목처럼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법부에는 내란 수계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말할 정도로 저 사람이 그렇게 깔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으면. 여기 보니까 김 의원은 아들 채용과 관련한 스카이 데일리의 질문을 받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이용하는 형태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동일한 사유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래. 뒤가 구리지 않다면은 저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 파봐야 되겠네. 파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홍장원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장 4번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메모장이어서 이 메모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들도 그닥 깨끗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무슨 조폭 두목이야. 뭘 어떻게 했는데. 계엄 선포? 저게 종북주의자가 많다 그러잖아. 지금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이상하게 느껴진다니까. 내가 봤으면. 그게 무슨 계엄이야. 자기네들이 전부 다 짜맞추게 해가지고 찌라시 돌려놓고서는. 저기에 있는 다른 의원들은 양심 안 찔리나? 저렇게 해가지고는 사람 모함하고 해가지고는 깜빵 보내면은 전부 다 뭐 천벌받지. 김병기 저 사람 사건 저거는 한번 파봐도 될 것 같다. 내가 봐서는. 그 다음번에 또 뭐가 있을까? 나야 일개 시민이니까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냥 뭔가 싶어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지. 자꾸만 김병기 저 사람이 나오길래 누군가 싶어가지고는 들여다봤더니 저런 기사가 있더라고. 그리고 난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찍지도 않았어. 그때 이재명 씨를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귀찮아서 투표하러 안 갔었던 1인이야.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와가지고 지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거가 아니겠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과거가 맞는지 현재가 맞는지 혼동이 가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과거 시점에서 현재를 보면은 현재가 틀렸고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은 과거가 틀린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지고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과거 시점이 어떤 시점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 김대중 시절 이후부터인 2000년도부터가 이후부터가 맞는지 아니면은 뭐 전두환까지가 맞는지 미래 되면 알겠지. 나중에 되면. 어차피 역사는 후세에서 잘했다 못했다 판가름 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내가 아까 전에 봤는데 주가 조작이야. 주가 조작하면 퇴출된대. 합동 대응단 신설 그래요. 조심들 하셔요. 누가 주가 조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것도 한번 찾아봤다. 과거에 뭐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 아무튼 주가 조작 저렇게 하면은 과거에는 6개월, 몇 년 걸렸는데 지금은 6개월 그러는 거야. 6개월. 그러면은 단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기준을 모르겠어. 그러면 단타도 주가 조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단타도 그러면 주가 조작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조작을, 통계 조작 이런 거 있잖아. 부동산 통계 조작 이런 거.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러니까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야. 괜히 저런 거 내가 걸어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쟤도 좀 이상한데 저런 분위기가 조성하고는. 그래놓고서는 뭐 3천, 지금 현재 3천, 코스피 5천 간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주가 조작 없이 5천 나 어떻게 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 사고팔고 해가지고는 쭉 해서 끌어올리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생각인데. 단타도 엄청 치면 조사받아요. 이건 그래요? 난 모르겠어. 단타를 어떻게 치는지 잘 몰라가지고. 단타를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사모으는 건 잘 사모으는데 파는 걸 잘 못 팔아. 그렇더라고.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 응? 뭐 주식을 이제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저기에 조작, 저 분위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은 안 좋은 이미지지. 그러니까는 아예 차라리 기준을 만들어 놓던지. 그렇잖아. 이 보니까 합동 대응단에서 금융위원회는 포렌식, 그 다음에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를, 금융감독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 등 임의 조사를 거래소 내 이상 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 거래 여부를 심리한다 그래요. 여기 쭉.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머니에 돈 차는 거 못 본다라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자기네들은 온갖 불법 행위는 다 하고. 아까 전에 저기 뭐야 김병기 저 아들 저 사건만 해도 보면은 처음에는 탈락을 한 거야. 음. 두 번은 필기에서 탈락했고 쭉 나오잖아. 그리고는 뭐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는 좀 있다가는 아버지가 뭐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감투를 쓰고 난 다음에 아들이 붙은 거야. 여기 나오네. 탈락자 김 의원 아들 나오잖아. 특별 채용했다 뭐 등등. 저 조사해봐야지.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진짜 정말로는 말도 되게 안 나와. 꼬였어. 보면은 말만 그럴싸하게 막 그러지 하는 거 행위 보면은 전부 다 뭐 어떡하든 세금 뽑아낸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기준이 어딨어.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아예 단타를 없애든지. 장기로 들고 가도 문제가 되나? 그렇잖아. 그리고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출처를 밝힌대. 아니, 남이 돈이 어떻게 나든 그걸 출처를 왜 밝히냐고. 그렇지 않아? 일개 개인들이야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의원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의원들부터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잖아. 여기 또 쭉 보면은 일단은 주가 조작에 관해가지고 뉴스를 쭉 보면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가지고 내일부터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 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한다 그래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응? 그렇지 않아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러면은 자본주의가 아닌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다 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적자만 나는 회사인데 상장되어 있다. 이러면 문제지. 예. 그런 문제지. 그대가 파보셔요. 그렇게 불건전한 그런 건 안 파봅니다. 그리고 나는 김병기 저 사람이 강해가지고 파본 거 아니야. 그냥 김병기 딱 치니까 딱 나와. 누군가 싶어가지고는 한 봤지. 상장해놓고 돈놀이 하는 놈들이 많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야, 근데 상장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렇게 특정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상장하는 게 그렇게 쉽나? 그렇지 않아요? 상장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예. 보니까 적어도 한 10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옛날에 내가 다녔던 회사가 그 당시 때는 뭐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이런 거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상장됐더라고. 그게 2015년도였나? 그렇게 해가지고 상장되어 가지고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고 많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상장을 하는 거지. 몰라. 아무튼 그렇다고 그냥.
주식시장 잘 아는 사람들은 꿈이겠죠. 진짜 어느 누구는 뼈 빠지게 라이브 해가지고는 부채질 하면서 돈 벌고, 어느 누구는 끈같이 일을 해가지고는 뭐 진짜 엄청난 큰 돈을 벌어들인다. 부럽네. 그런 금융계통으로 잘 알면은 돈을 쉽게 번다라는 거겠지. 그런 걸 건절하자라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런 거는 건절돼야지. 나도 그런 거는 건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다 아니 근데 그거 조사해보니까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 비비케. 나 안 그래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지. 그러니까 비비케 나오대. 그러니까 명박이 이야기 나오더라고. 근데 그것도 뭐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뭐 확실치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뭐야 건이 이야기도 안 하고 내가 봐서는 전부 다 서로 죽이기 작전 이거 같아. 내가 봐서는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싫으면 모함하고 음해하고 짓밟고 막 그러잖아. 왜 형제도 자식들 간에도 부모한테 꼬바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고. 엄마 형이 있잖아. 엄마 오빠가 있잖아. 이러면서. 똑같은 거지. 갔냐 할 때 시옷 아니야. 쌍시옷이지. 한글 잘 배워. 음. 어차피 재판에서 결과 안 나오면 무죄. 그렇지. 어거지로 한번 찔러보는 거겠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주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불쌍해 죽겠어. 얘들을 어거지로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 생각, 이건 내 생각이야. 대통령으로 나중에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는 또 이참에 깜빵에 넣어버린다 이거겠지. 니도 깜빵 한가 봐라 이러면서 모든 게 아니 난 진짜 적응 안 돼 죽겠어. 윤석열 대통령 왜 깜빵을 가야 되냐. 죄가 없는데. 걔요. 그건 대통령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갔으면 대통령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부 다 나한테 막 뭐라 그런다. 그렇게 하는 애들을 보면 전부 다 기초수급 받는 애들인 거야. 그 애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초수급하고 이런 것들 뭐 여당만 한다고 해서 되겠어? 야당도 마찬가지, 여야당이 같이 합의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데 진짜 불합리하다. 국민연금을 낸 사람보다도 기초수급자가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 진짜 이건 진짜 불합리한 것 같아. 기초수급자들 받는 이 금액을 낮추든지 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좀 심한 것 같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보니까 7인 가구에는 287만 6천 원이야. 6인 가구에 258만 원 정도. 5인 가구는 227만 4천 원. 4인 가구에는 195만 원 정도. 3인 가구에는 168만 8천 원. 2인 가구는 125만 8천 원인데 여기에 52만 원 더하면은 진짜 한 19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2인 가구라 그래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외벌이.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조금밖에 안 넣었을 거 아니야. 많이 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금액보다 또 훨씬 못 받는다고. 진짜 불공평해. 내가 생각해도 저건 난 너 아닌 것 같아. 역차별이야.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역차별이라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밖에 안 줘. 2013년도에 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와 여기는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준다? 40만 원씩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지. 근데 좀 부당하지. 내가 봐서는.
그렇지. 그거는 후자지. 우리는 신랑이 은퇴를 했고,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어, 일을 하는데 내가 삼는 기준은 일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은퇴를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초 수급비를 받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위소득하고 뭐 이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 나와가지고 일하고 뭐 어쩌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기초 수급을 받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해가지고는 국민연금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좀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젊은 애들 남녀 같이 벌지만 과거에는 같이 안 벌었잖아요. 다 외벌이잖아. 혼자 국민연금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고 많이 넣어도 50만 원. 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을 때 보면은 저 2인 가구가 받는 기초 급여보다도 국민연금 적게 받아. 물론 뭐 퇴직연금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플러스 하면 좀 더 되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조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보면 지들 편 만들기 위함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저거는 뭐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통과하는 거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다. 근데 기준이 보니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사지가 멀쩡하고 뭐 조금이라도 재산이 잡히는 게 있으면은 절대로 아닌 거야. 옷이 묻었다. 아까 전에 에어컨 좀 틀어놓고 끄고는 부채질 하는데 역시 에어컨을 안 트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27도, 28도 해놓고 계속 해놓고 있거든. 27도, 28도. 응? 안녕하세요. 송상현님. 아무튼 기초수급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번에 민생지원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2인 가구는 거의 뭐 한 200만 원 되겠다 잘하면. 저 어디 시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받는다. 건물 하나에 나오는 월세비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 응? 다가군가 다세대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보다도 저기 더 많아. 따져보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퇴해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수급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웅아웅 하겠지. 힘들다 힘들다. 근데 저게 또 보면은 자꾸 흘린다. 자식이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은 또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더라고. 조건이 있 근로 능력이 있으면은 수급을 안 하는 거지. 많이 힘들고
나가서 일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아니 그래도 받아. 내가 보니까 받는 것 같아. 내가 봤음. 음, 저걸 받다가 일이 어 일을 얻었다 이러면은 못 받나 봐. 보니까 최초의 생계 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 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그런데 보면은 중지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그러는데 그럼 직장에 나갈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적을 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번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냈는 국민연금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안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그 말이 안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는 말이 저 말인 거야. 아무튼 또 뉴스를 한 보면은 이거는 좋네. 국무회의 드레스 코드는 노타이 그렇다. 옛날에도 누구였더라? 노타이 한번 이야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대통령 들어오자 넥타이 급히 풀기도 그렇다. 이런 무더위가 전국을 덮친 가운데 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노타이 복장을 갖춰 눈길을 끌었다. 그러니까 이 더운데 아니 그래도 안에 실내 시원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었을 거 아니야. 왠지 트릭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응? 에어컨 빵빵하게 틀었을 건데 무슨 노타이즈래? 아 왠지 트릭 같아.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 회의에서 정장의 넥타이를 생략하는 이른바 노타이 복장이래. 예전에 누구였더라? 그때도 한번 노타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양복을 꼭 입어야 되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문정부 때였나? 이때 말고 언제였지? 응? 그러니까 반팔 한여름은 그렇지 않을까요? 신랑 뭐야 직장 다니고 그럴 때 보니까 위에 마이는 그냥 들고 가더라. 들고 가고 그 다음번에는 반팔 셔츠 입고 마이는 들고 들고는 다녔던 것 같아. 음, 넥타이만 착용하지 않아도 체감 온도가 2도 낮아진다. 그래 뭐 넥타이 노타이 하고는 에어컨 조금 온도 낮추고 그러면 되겠네. 엄청 아끼는 척한다. 예전에 아마 민주당 때였을 거야. 문재인 때였나? 항상 쟤들은 저런 식으로 나오지. 약간 좀 청승맞은 듯. 음. 봐봐. 왜 문 대통령만 노타이의 콤비 차림인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 격식을 좀 없애자 이러면서. G7 국가 여기서 노타이에 뭐 저저저고 이야기 나오네. 맨 앞줄이 한국 위상 노타이가 의전 사고 G7 보니까 문정부 같은 경우에 노타이야. 그리고는 정식 양복이 아니야. 슈츠가 아니야.
약간 캐주얼식이지.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약간 그런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지. 편한 게 좋지 뭐 이러면서. 원래 아무튼 한여름에 노타이는 나쁘진 않지. 강한 격식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김병기 저건 한 파봐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해. 못 모르고 궁금해가지고는 저 사람 누굴까 싶어가지고는 이제 찍소리 못하겠다. 그렇지 않을까? 한번 보자. 또 뭐가 있을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 위성락 방위비 1.5조 내는 게 사실거든. 아까 전에 100억 달러, 근데 100억 달러가 13조 7천억 같았는데 1.5조 내는 게 사실거든. 뭘까? 위성락 방위비 1.5조 내는 게 사실. 국제 흐름 따라 늘리려 해. 그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관련해 우리가 1.5억 낸 1조 5천억을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겠다며,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 지원금이 많이 있고 저희가 그것 또한 가급적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번에는 50억 달러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한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직까지는 뭐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완전한 통일이 되고 그러면 몰라도 그런 상황도 아닌데, 북한에 돈 주는 거 그 돈 차라리 미국 줘라.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를 뒀는데 그 사이에 뭔가가 미국하고의 이 동맹 관계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거는 국민들이 딱 봤을 때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더불어민주당이 행동을 하네 이런 느낄 수 있게끔 보여주면 다행이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약간 북한의 뭐 세력하고 비슷한데 이러면은 최악인 거지. 아무튼 자, 이제 마만히 종료할게요. 그래도 1시간 됐다. 자, 시청 감사하고요. 내일 주시장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뭐 펌프질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되나? 모르겠네. 한 봐야지. 지금 6시 50분이니까 NXT 장이 열려 있을 거야. 하나 시스템이 아직까지 10만원도 안 갔네. 이러면 펌프질이라고, 인위적인 펌프질이라고 고소당할까? 어떤지 모르겠네. 로보티스도 올라갔네. 근데 젠백스는 왜 내려갔을까? 아이러니한데. 저거는 지금쯤이면 적어도 한 8만원 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펌프질일까? 아이고야. 아무튼 내일 또 주식장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윤석열 대통령만 풀어주면은. 그죠? 윤석열 대통령만 석방시켜주면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깜빵에 보내려고 하는 게 빨갱이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만 풀어주면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아무튼 시청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